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의 황형준 기자가 이런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조선 제1검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가에 가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나라 언론인 중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형준 기자. 그 장문의 글 중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흥미로운 부분 제가 별도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십시오. 한동훈 기자는 죄송합니다. 한동훈 검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본 능력 있는 검사. 그러니까 이 한동훈 검사는 초임 검사 때부터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아, 쟤는 나중에 총장 하겠다. 이제 이런 선배들의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요. 거기다가 또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 이미 게임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떡잎부터 눈에 띈 워커홀릭. 대개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다른 대학에 있었더라도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을 가면은 이때 좀 쉽니다. 그때 좀 정신이 팽팽했던 이거를 좀 릴렉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른바 음주가무 주색 잡기 이제 그때 술 좋아하면 술도 좀 마시고 네 여자도 좀 사귀고 그 다음에 골프도 배우고 뭐 또 마작 좋아하면 마작도 배우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한동훈 검사는 법무관 시절에도 오로지 검사로서의 일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발적으로 수사를 해서 뇌물을 받은 영광급 간부 한 사람을 뇌물 받은 죄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구속시킨 적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1등이어야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발령이 나는데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검사들은 지방을 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운 좋으면 수도권에 올라오고 수도권에서도 진짜 톱이 돼야만 서울중앙지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이제 그래가지고 SK그룹 분식 회계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시절에는 대선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만 맞는 겁니다. 왜? 선배들도 다 눈이 있거든요. 쟤한테 맡기면은 일이 확실해져. 어떤 검사한테 맡기면 확실했던 일도 흐지부지 되고 어떤 검사한테 맡기면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보였던 부분이 나중에 뚜렷하게 죄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딱 결론이 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때 중수부에 근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선배검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인연인 거죠. 그게 인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주를 꽤 좋아하는 윤석열 선배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한동훈 후배. 윤석열 선배와 한동훈 후배. 대개 검찰 내에서도 서로 끈끈하게 인간적인 유대가 맺어지려면 결국은 마지막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한 잔 먹으면서 정신줄도 좀 놓아보고 자기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애로사항도 털어놓고 이런 사이가 돼야 서로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고 실수도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양극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한동훈 법무장관은 한동훈 당시 검사는
상가에 일절 안 가고, 가더라도 그냥 상주하고 인사 딱 하고 바로 나와버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윤석열 선배는, 윤석열 검사는 아는 사람 상가가 있으면 불원천리, 부산이면 부산, 목포면 목포 가서 밤새 한 잔 곁들이면서 거기에 온 이 문상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토론도 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연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개 검사들 이제 늦은 밤까지 뭐 밤 12시 조사를 이제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자 일어서자. 나머지는 내일들 하자. 딱 일어서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야 입이 깔깔해서 집에 못 가겠다. 찬술 한 잔씩 하고 가자. 가서 이제 입가심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고 뭐 한두 시간 하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도 한동훈 검사는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이 밤새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기업의 분식 회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 내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대기업에도 검사 못지않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겉을 다 포장해놨거든요. 겉을 포장해놓은 게 분식회계 아닙니까? 그거를 검사가 다 끄집어내려면 그 대기업의 머리 좋은 엘리트보다 2배, 3배 시간 넣어서 밤샘을 해야만 그게 드러나는 거지요. 이게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7년부터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고 또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이 돼서 다시 한번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아래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를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 시청자들 중에는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한동훈 검사는 술을 안 먹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이제 술 안 먹으면 다른 쪽을 조금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특히 좋아하고 그 중에 하겐다즈 비싼 아이스크림이죠. 맞췄죠. 하겐다즈를 좋아해서 이제 사무실에 미니 냉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하겐다즈를 놔두고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세 번째 인연을 맺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3달 뒤인 2017년 8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막 들어서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때 윤석열 선배가 한동훈 어딨어? 해서 곁으로 데려옵니다.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제3차장에 한동훈 검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검사의 사무실에는 아메리카노 커피 향이 가득했고 재즈가 음악이 흘렀고 슬림핏 양복 왜 몸에 딱 붙는 그런 양복이 있지요. 그 1인치도 어디에도 이 군더더기 없이 쫙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쫙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헐렁하게 입고 그 다음에 앞단추도 좀 풀어놓고 이렇게 성큼성큼 걸으면서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한동훈 검사는 이렇게 깎아놓은 밤톨같이 이렇게 딱 그런 스타일인 거죠. 온매무새 하면 온매무새, 걸음걸이 하면 걸음걸이, 자신감, 힘찬 기운 이런 것들이 있었던 한동훈 검사. 거기다 또 얼굴은 아주 새하야서 그리고 안경은 검은 뿔테 안경 이런 저처럼 그리고
전자기기가 항상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그걸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걸 얼리 어댑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가 휴대폰이면 휴대폰, 뭐가 컴퓨터면 컴퓨터,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 최신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럼 얼른 사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 그게 한동훈 검사였다는 겁니다. 태어난 곳은 춘천인데요. 자란 곳은 서울 강남입니다.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에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고양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고양이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취미는 재즈 음악 듣기,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전자게임, 뿅뿅 띵뚱띵뚱.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보기에는 야, 한동훈 검사는 좀 별종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이제 그랬던 검사죠. 방에는 항상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흐르고, 책상 위에는요 밥 딜런, 노벨 문학상 받은 미국의 가수 밥 딜런 원서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는 이 증권 트레이더처럼 큼직한 모니터가 2개가 있었대. 컴퓨터 모니터가 2개다. 그 다음에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책상, 모션 데스크라고 하죠. 네. 이제 앉아서 워낙 오래 일을 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또 이 저 엉덩이에도 안 좋으니까 서서 일을 할 수 있게, 때로는.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이렇게 턱걸이, 매달려서 턱걸이를 할 수 있게 이 봉을 설치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앉아서 또는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몸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턱걸이를, 운동기기를 갖다 놨다. 항상 친절했고 그러나 거만하지 않았다. 기자들을 대할 때도 항상 님자를 붙였다고 그래요. 어린 기자한테도 아무개 기자님, 좀 연조가 있어서 팀장이 됐으면은 누구누구 팀장님, 항상 말을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자들의 수십 통 전화를 받으면서도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기자들이 수십 통 전화를 걸어오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짜증나지요. 똑같은 답변을 30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한동훈 검사는 절대 짜증내는 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회의 끝나고 꼭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콜백 꼭 해줬다. 그런데 한 가지,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 검사 사무실 방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건 no thank you. 여기는 안 됩니다. 저는 제 방에서 기자를 면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 말로 그렇게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의 노련미는 뭐냐,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외압이 있죠. 네. 그것도 선배 검사로부터 외압이 직판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선배가 바로 한동훈 검사 내 방으로 좀 와봐. 가면 결국 밖에 있는 외압을 고스란히 후배한테 넘겨주는 선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한동훈 검사는 그걸 어떻게 피해갔느냐? 언론의 힘을 등에 업는다. 국민 여론을 등에다 업고 그것을 헤쳐나간다. 국민 여론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아주 그 한동훈 검사가 노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풍, 외압을 피해가는 방법. 예를 들면 전군표 국세청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영권 승계 의혹, 이런 거 수사할 때 한동훈 검사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동훈 검사는 타고난 쌈닭이었다. 전쟁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비난을 하면 피하려 하지 않고 맞짱을 떴다. 그런데 논리에서 절대 지지 않았다. 그럴 때 말이 빨라졌다. 말이 남들보다 2배 이상 빨랐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 말이 배 이상 빠르면서 정확한 용어를 쓴다는 것. 정말 상대편이 꼼짝 못하죠. 이 머리 좋아야 되고 능수능란해야 돼. 사실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 번 봤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로 몰려와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공격을 퍼부어도 그 각각을 상대하면서 그냥 납작하게 바닥에다가 때려 눕히는 한동훈 법무장관 모습. 바로 이런 겁니다. 한동훈 검사는 후배 검사들에게 매우 친절했다고 그래요. 나이스했다. 사심이 없었고 사건 처리에는 엄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을 모두 수사한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기고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냉정하다, 냉혹하다 같은 평가도 있었다. 네,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즘처럼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이전까지는요, 사실은 한동훈 검사 하면은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지독한 사람이야. 아우 꿈에 나타날까. 아유 정말 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는 없었지만은 한동훈 때문에 거의 풍지박산이 나도록 수사를 당했던 사람들은 한동훈에 대한 그 뭐랄까요,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특히 고관 대작들, 대기업의 오너 그쪽 친족들. 한동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관두나 가만두나.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이 된 뒤에 그런 과거를 잊을 만큼 그런 과거도 사실은 한동훈 검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요. 이제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한동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한동훈 이름 3글자만 나오면 야 상종도 하지 마. 이런 경우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는 술은 마시지 않고 이제 기자들을 만날 때는 제로 콜라,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서 만나고 그랬답니다. 이제 상가에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가에 가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 선배들이 선배랍시고 유세 떠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가서도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가면은 내 이름만 알고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을 따라주면 제가 그걸 거절하면서 술 안 마시는 이유를 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싫습니다. 네, 이런 대목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아니 술을 몸에 안 받아서 안 먹고 안 좋아서 안 먹는데 네. 검찰 분위기 특히 술 강권을 하는 그런 선배들 있지요. 네. 그 선배한테 그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래서 안 간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을 수사하고 지휘를 합니다. 이제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일을 했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국 수사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한동훈 부장도 반부패 강력 부장도 좌천이 됩니다. 좌천을 3번, 4번씩 당하죠.
좌천 한번 당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좌천되고 또 다른 곳으로 좌천되고 또 다른 곳으로 좌천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밟고 또 밟고 땅에다 묻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때 MBC가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 하에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엮습니다. 거기에도 한동훈 검사는 당당하게 맞섰지요. 훈이 라는 애칭으로 팬클럽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그 검사, 법무장관의 검은 안경, 이 머플러,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어록이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한번 각광을 받는 거죠. 정말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였지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발탁, 그때 놀랐던 거 저리 가라 할 만큼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이상은 동아일보의 황형준 기자의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가에 가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의 글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제가 요약을 해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